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.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속보성으로 전해드렸던 한동훈 장관이 한 달간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식지 않고 있습니다. 경찰이 이 스토킹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.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초반부터 전자발찌를 세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기왕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부분이에요. 일단 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경찰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법무부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없는데 지금 100m 내 접근 금지 조치를 경찰이 내렸거든요. 그런데 이 해당 유튜버는 공직자 한동훈 장관 추적 차량 역시 관용차다. 기본 취재 과정이다. 이 유튜버가 소속돼 있는 열린공감TV는 그거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데 또 이 유튜버는 이 기본 취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네, 뭐 이것을 취재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일반 기자들이 뭐 받고 있는 취재 윤리나 이런 것들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또 언론 중재위원회도 유튜브도 거기에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. 지금 예. 그러한 규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우리는 기자다, 우리는 취재 중이다 이것만 내세울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. 예. 두 번째는 취재라고 해서 본인을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미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취재가 될 수 있느냐. 결국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.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사실 그 스토킹 사건이 신당역에서 났을 때 그 당시에도 한동훈 장관이 아무한테도 안 알렸다고 얘기를 하죠. 그럼에도 사진이 찍혔습니다. 그것을 보면 누군가가 저렇게 계속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결국 뭐 이 지금 정당한 취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측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소위 김건희 대표의 그 사생활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고 또 그 당시에도 또 이 뭐죠 어떤 부분입니까? 유흥업소 종사 뭐 이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 취재 아닌 취재를 해서 상당한 허위 사실을 지금 뭐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스토킹범으로 용의자로 지목된 그분은 이제 열린공감TV 소속은 지금은 아닌데 현 열린공감TV 측도 저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선을 좀 긋고 있거든요. 앞서 그 김준일 대표님이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인용하시면서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길래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이렇다. 이 지표 다시 한번 공표를 해드리고 이번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동훈 장관 관련된 얘기, 미행 얘기까지 새로운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. 다음 주제 가기 전에요.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 볼까요? 예, 성역은 있을 수 없다. 문재인 전 대통령,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조사 받을 수 있지 않냐, 뭐 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. 예, 오랜만에 한국 국군의 이상을 감명 깊게 봤네요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. 또 볼게요. 예,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승리 횃불로 고쳤냐, 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범죄자들은 떳떳하고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삽니다. 라고 하셨고요. 마지막 보겠습니다. 국민의힘은 왜 단합이 안 될까 답답하다. 예.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.